한때 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브랜드. 발매와 동시에 12분 만에 전 세계 품절이 되던 스니커즈. 카니에 웨스트. 이제는 이름이 예로 바뀌었죠. 예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지라는 브랜드. 오늘 확실하게 파헤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니에 웨스트가 만든 이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패션씬에 또 한 획을 그었던,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한 명의 아이콘으로서 시작이 됐던 그 이지라는 브랜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이지는 스니커즈 하나가 서브컬처를 어디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일단 창립자인 카니에 웨스트는 다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이름을 예로 바꿨는데 YE 예로 이제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가 이게 약간 예예하니까 뭔가 조금 되게 예의 발라 보이죠. 이 예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미국의 전설적인 그 힙합 뮤지션이잖아요. 하지만 카니에 웨스트 예는 패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음악 활동을 할 때부터 본인이 입는 그런 옷들에 대한 자부심들도 굉장히 강했고, 실제로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뮤지션이자 럭셔리 디자이너가 되는 걸 이제 목표로 잡고 팬디의 인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루이비통과 나이키의 그 협업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면서 패션 쪽 경험을 계속 쌓아갔습니다. 아마 이 얘가 느꼈던, 그러니까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속 저변에는 하이 패션 세계에서 흑인 래퍼 출신의 디자이너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피부로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점이 이제 본인만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지는 이제 그걸 깨보려고 하는 카니에 웨스트의 시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 8월에 이제 이지, YEEZY라는 철자로 상표를 출원을 했고요. 이제 2015년에 이지 시즌 1 이제 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패션 브랜드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이지는 어떤 뜻이냐? 사람들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지에서 EAZY, 쉬운, 편안한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철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YEEZY입니다. 본인의 별명, 닉네임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이제 2003년에 제이지의 곡 이제 루시퍼의 인트로에서 카니지라고 이제 그 별명이 붙었거든요. 거기에서 파생이 됐고, 카니에 웨스트도 본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예수, 지주스 이거와 이제 좀 합쳐서 이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결국 이지는 본인의 어떤 닉네임, 카니지, 그리고 이주스, 이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그런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체성이 되겠죠. 저희 회사가 이제 훈남 하이 엔터테인먼트인데, 제 별명이 이제 훈남이다 보니까 그 훈남을 그대로 이제 따서 썼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겁나 뻔뻔하죠. 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이지라는 브랜드의 로고는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워드마크입니다. 산세리프 폰트에다가 Z에 이제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제 그게 특징이고요. 약간 뭔가 세상에 한 획을 긋겠다,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지라는 브랜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니에 웨스트 얘는 굉장히 심오한 본인만의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지의 첫 번째 브랜드 철학은요, 바로 유니폼과 미니멀리즘입니다. 후디나 스웨트팬츠, 롱코트, 타이트한 레깅스 같은 이런 기본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군복 혹은 디스토피아적 이런 감성을 가미해서 재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후드도 이지의 그 시즌 10 의상인데,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일반 후드 똑같잖아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니폼적인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 과한 장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니멀리즘을 좀 더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습은 초창기 때 더 강했는데요. 특히 시즌 1에서 2, 3의 이 런웨이를 보면은 군복이나 밀리터리 파카, 그리고 베이지나 카키톤 등 약간의 그런 유니폼적인 요소들이 시그니처로 많이 작용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컬러는 뉴트럴, 그리고 어스톤의 컬러 팔레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베이지나 모래, 올리브, 갈색, 흑색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스톤이 이제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상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자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팔레트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패턴보다는 톤온톤 레이어링이 이제 이지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실루엣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상체는 조금 오버사이즈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하의는 쫙 이렇게 빠지는, 얄쌍하게 빠지는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혹자는 뭐 캠핑 난민 룩이다, 뭐 아포칼립스 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카니에 웨스트 얘의 어떤 그 시작점에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실루엣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를 결합했습니다. 런웨이를 보면은 철저하게 하이 패션, 명품의 어떤 그런 패션쇼를 따르는데 제품들은 스니커즈나 후디 중심의 스트릿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니에 웨스트가 이지를 만든 이유, 뭐 앞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 그러니까 흑인 힙합 래퍼로서 전 세계적인 어떤 인기를 얻었지만 패션씬에서는 여전히 본인이 느끼었던 그런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자 이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버지 라블로, 뭐 루이비통의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오프화이트를 만들었던 지금 이제 그 사망을 한 이 버지 라블로가 조금 그 하이 패션의 문을 많이 확장을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그 명품의 디자이너들을 보면은 백인 위주가 많기 때문에 그 문을 자기가 두드려서 깨겠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이 카니에 웨스트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버지 라블로, 그래서 루이비통급의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좋은 디자인을 모두에게 라는 그런 슬로건을 이제 표방을 하는데요. 본인이 초창기에 나이키와 아디다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지라는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과 접근성 때문에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가격대도 조금 낮춰서 설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easy.com,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20 균일가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나 나이키, 뭐 갭 이런 미국의 유명 브랜드들, 패션 브랜드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본인이 하겠다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본인의 음악 활동에도 분명히 이지라는 브랜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지의 그 시즌 패션쇼를 본인의 어떤 앨범과 접목시켜서 많이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이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카니에 웨스트는 그 이지를 2013년에 만들기 전에 먼저 2009년에는 나이키에서 에어 이지 1을 출시를 했고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에어 이지 2를 발매를 하면서 사실 나이키 하면은 조던이 되게 많이 떠올랐잖아요. 그만큼이나 파급력이 있는 나이키의 이지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이지라는 브랜드를 단독으로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을 거고요. 본격적인 셀럽 시그니처 스니커즈의 시대를 연 게 바로 이 이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루이비통하고도 2009년에 캡슐 스니커즈 컬렉션을 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지가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알렸던 건 바로 아디다스하고의 협업이죠. 2015년에는 본인의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이지 부스트,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리즈로 일약 전 세계적인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이지가 전 세계 스니커즈 시장, 특히 프리미엄 그 리셀 이거의 어떤 최고봉의 자리에 오르게 됐죠. 이지하면 그럼 떠오르는 시그니처 아이템은 뭐가 있냐? 뭐 당연히 스니커즈류들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나이키 이제 에어 이지 1, 에어 이지 2. 특히 에어 이지 1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경매에서 무려 180만 달러의 거래가 되면서 역대 최고가 스니커즈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디다스의 이지 부스트 350이나 350 V2, 2015년에 이제 이지 시즌 1 프레젠테이션과 동시에 나온 로우탑 니트 스니커즈거든요. 니트 재질로 되어 있어요. 무려 미국에서 발매 12분 만에 전 사이즈가 매진될 정도의 어떤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2017년에 나온 이지 700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별명이 데드슈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신발이라고 하는데 아빠 신발 트렌드를 이제 만들어낸 그런 신발이죠. 두툼한 미드솔과 이제 레이어드 가피가 되게 매력적인 신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 슬라이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그 카니에 웨스트의 미니멀리즘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미니멀리즘의 EVA 슬라이드, 그냥 슬리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실외 둘 다 신을 수 있는 이제 현대판 고무 슬리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지 폼 러너, 2020년에 나왔는데 약간 크록스 재질의 슬리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지는 사실 신발류의 시그니처들이 굉장히 많고요. 의류 중에서는 딱 뭐 요거다 싶은 것들은 사실 막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스니커즈만큼은 없는데 뭐 오버사이즈 패딩이라든지 뭐 디스트로이드 니트, 찢어진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후디, 스웨셔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그니처다. 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가격대는 어떠하냐? 이제 처음 발매했을 때 기준이죠. 전성기에 이제 아디다스 이지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발매가가 한 뭐 $200에서 $300 사이였거든요. 근데 초기의 어떤 모델들이나 레어템 같은 모델들은 리셀 시장에서 무려 정가의 3배에서 10배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에서 $20 균일가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지닷컴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제품이 $20 균일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말과 신발류들 일부 쇼츠 팬츠나 이런 것들이 이제 $20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가격대가 높지가 않습니다. 가장 비싼 아우터가 한 $100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면 그래도 가격대가 많이 좀 접근 가능하게, 그러니까 이지라는 그 이름만 들었을 때 우리가 신발들 막 그 정가에 리셀 붙어가지고 3배, 10배 이렇게 판매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옷 퀄리티가 저도 지금 입고 있는데 막 이런 실밥들 막 나와 있기도 하고, 그 퀄리티들에 딱 맞는 가격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격대는 이 정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이지랑 비교할 만한 브랜드들은 뭐가 있냐? 사실 이게 카니에 웨스트와 같은 그런 유명 셀럽이 뭔가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아서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지라는 그 패션 브랜드 자체만 봤을 때는 약간 Fear of God이나 에센셜 이런 그 브랜드들이 약간 비교할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Fear of God하고 에센셜은 이제 그 같은 브랜드의 상위 라인, 하위 라인이잖아요. 요것들 같은 경우도 뉴트럴 컬러나 약간 유니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미니멀한 실루엣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지랑 조금 비교할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격대는 Fear of God이나 에센셜이 훨씬 더 비싸지만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오프-화이트 역시 하이엔드와 스트릿을 좀 결합했다라는 느낌에서 오프-화이트도 왜냐면 이제 버즈라블로 자체가 카니 웨스트가 늘 꿈꿔왔던 그런 모습의 디자이너였었으니까 이 오프-화이트도 하이 패션과 그 스트릿 브랜드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릭 오웬스 역시나 가격대는 비교할 만하지가 않지만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을 봤을 때, 어두운 팔레트와 강한 실루엣을 봤을 때는 좀 릭 오웬스하고 이지도 비교할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가, 특히 데무나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면서의 그 발렌시아가 약간 오버사이즈의 죄수복이나 난민룩 같은 그런 실루엣이 좀 이지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셀럽과 결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트래비스 스캇과 나이키, 그리고 퍼렐 윌리엄스와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좀 이지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지의 인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여줬죠. 특히 2010년대 중후반의 이지는 약간 나이키의 에어조던과 필적할 만한 그런 영향력을 보여줬고요. 포브스는 이러한 이지의 성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리테일 스토리 중 하나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5년에 이지는 이제 이지 350, 그러니까 이지부스트 350으로 FNAA 올해의 신발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이지가 아디다스와 그러니까 나이키와는 이제 아디다스와 결합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갔고, 2015년과 이어져 나왔던 아디다스의 관계를 2022년에 이제 종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카니에 웨스트가 연속적으로 조금 반유대주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요. 또 본인이 흑인인데 White Lives Matter 이런 그 표가 붙은 그런 티셔츠들을 입고 다니는 등 조금 논란의 서자, 2022년 10월에 아디다스가 재빠르게 손절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지의 생산 중단을 발표를 했고요. 아디다스는 2023년부터 남은 이지의 재고를 판매를 하면서 이익의 일부를 유대인 지지단체의 일부의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이제 카니에 웨스트와 완전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2025년 3월 기준으로 아디다스는 마지막 이지의 모든 재고를 다 판매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4년 한 해에만 6억 5천만 유로의 판매가를 올려서 거의 20%가 조금 넘는 2억 6천만 유로를 유대주의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의 카니 웨스트는 사실 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통통 튈지 모르잖아요. 2025년에는 슈퍼볼 광고로 홍보된 이제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나치의 상징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결국 결제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스토어 자체를 차단해버리면서 사이트가 내려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 카니에 웨스트 본인 자체도 물론이고 이지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미지와 상업적 가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타격을 많이 입었죠. 앞으로의 이지는 또 다른 그런 대형 브랜드들과의 협업보다는 자체 웹사이트나 소규모 생산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의류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운영하는 그런
독립 브랜드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또 $20 균열가 정책도 럭셔리 디자인을 극단적 저가로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보여주긴 했지만 품질이나 어떤 비즈니스 지속성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디자인 측면에서도 뭐 고샤 루브친스키나 모아로아 등과 함께 계속해서 컬렉션을 내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그 이지의 명성을 되찾기엔 굉장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니에 웨스트라는 그 창립자 본인의 어떤 얘의 본인의 인물 네임밸류 하나로 그냥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이 순수 패션이나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이지는 이제 스니커즈 문화와 더불어서 스트릿과 하이 패션의 시대를 정의한 브랜드로 굉장히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창립자인 카니에 웨스트의 반복적인 혐오 발언과 품질 논란 등으로 인해서 조금 윤리적 소비 관점과 엇나가는 그런 브랜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지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 자체였습니다. 탄생부터 전성기 그리고 휘청거림까지 그 모든 흐름이 지금의 패션계에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은 이지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